네, 채널의 뉴스 탑10이 단독으로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안철수 당, 지금은 대표가 아니죠. 국민의당 기자실이 폐쇄된다고 하는데, 자, 천상철차장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지난해 12월 말에 자리를 잡았던 국민의당 마포구 당사, 마포 당사에서 기자실이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기자실에 기자들이 많이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근데 오늘 촬영한 모습을 보면 네. 공사가 이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집기들도 네, 지금 저 장면은 작년에 이제 기자실을 만들 때 그 당시의 영상이죠. 예. 네네. 그 당시만 해도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그렇죠. 창당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네네. 일단 원내 교섭단체를 국민의당이 확보를 하면서 국회 안으로, 국회 본청 안으로 뭐 당대표실, 공보실, 정책실 이런 것들 다 옮겨가게 되면서 네네. 기자들도 자연스럽게 국회 내에서 이 국민의당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의 당사에는 기자들이 많이 방문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 활용 방법을 찾다가 방송국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뭐 의원들이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어떤 당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과 연관 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성원 의원, 네. 박성원 부국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근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네. 지금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에 그렇죠. 지금 원래는 총선 이후에도 안철수의 내년 대선 캠프용으로 이 사무실을 기자들이 북적거리게 활발하게 당에서 쓰자라고 했는데 네. 지금 당 대표가 일단 물러난 상태고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의 대안을 여차하면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손학규 영입론 해서 이런 대안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대선 캠프 안철수 캠프로서의 마포 당사 기자실 유지론이 일단은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글쎄요,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요. 자, 대권을 잡으려면 어떤 기자실 적당히 큰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세가 좀 줄었다고 기자실을 먼저 폐쇄하는 것. 단견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편창수 차장. 물론 뭐 지금 현재로서 당장 기자들이 적다고 해서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 자체가 단견으로 뭐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람도 없는데 텅 비어있는 사무실을 그냥 유지하기가 아니 그럼 기자들을 오게 만들고 뉴스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마포 다른 당사들은 이제 새누리당 당사만 하더라도 여의도 이제 국회 앞에 있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좀 뛰어난데 아무래도 마포대교를 건너가야 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거기에 들렸다가 기자들이 가긴 좀 불편한가 봅니다. 그래서 많이들 요즘에는 찾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어쨌든 대선 국면이 다시 접어들게 되면 기자실을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기자실을 없앤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아달라는 게 국민의당의 부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야당 비대위원들은 연극을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햄릿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연극이, 저 장면이 어떻게 연출된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국립극장에서 오늘부터 연극 햄릿이 안성기 씨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네. 오늘 첫 번째 이제 공연인데요. 네네. 김종인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오늘 5시 상황이죠. 네, 정치인들과 많은 연예계 종사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오늘 첫 번째 보는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저렇게 손을 잡고 연극 공연을 이제 보러 들어갈 예정인데 8시에 이제 첫 번째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 그거 아시죠? 그 대표적인 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아마 김종인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드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이 문제로도 아마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공연에 저기 이제 햄릿의 주인공이 유인촌 전 장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 65세, 우리 65세인데 햄릿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계 또 정치계 인사를 불러서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공연 저 배우들의 연령이요 66세라고 하고요 연기 경력만 무려 30년에 이르는 대작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연극에 들어가는 장면에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두 사람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숙 선생의 초청으로 햄릿 공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유를 찾고 연극을 보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도 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님도 오셨던데요. 같이 보죠 뭐.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뭐 저하고 가까우니까 이 말 저 말 하겠죠. 저도 이제 당연히 얘기해야죠. 형님이 사드 하자는 사드 형님에게 반대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 그랬으니까 하기로 했죠.
네, 형님이 사드 하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중유골입니다. 뼈가 있습니다. 박정원 원내대표, 김종인 대표를 오늘 오전에 공격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체성을 지켜왔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즘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공격했는데요. 자, 어떤 맥락입니까? 자,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은 네, 자, 문재인 대표는 더민주당의 다수가 사드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네네. 문재인 전 대표도 명확하게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유력 네.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반대를 표명해야 되는데 왜 요새 입 닫고 가만히 있느냐? 아. 이런 걸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저 상황은 지금 더민주당의 미묘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민주당 네. 오늘 그 의원들 한 60여 명 모여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거의 1시간 반 동안 토론했다고 하죠. 그런데 네. 여기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왜냐? 아하. 다수는 사실 기존에 해온 관성을 보면 사드에 대해서 뭐 중국이 우려한다, 뭐 남북 관계 어떻고 해서 대체로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이 오늘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네. 상당히 국정에 참여했던 일부 예를 들어 청와대 근무했다든지 일부 의원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보나 이런 부분 또 우리가 내년에 대선에서 이겨서 국정을 하게 될 경우에 바로 이 사드 문제 우리에게 넘어올 하나의 숙제인데 여기서 명확하게 사드 곤란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니들 대안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대안이 딱 부러지게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할 대안이 따로 뚜렷하게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도 역시 김종인 대표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심지어는 김종인 현 그 대표는 오히려 사실은 사드는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찬성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만일에 사드 반대한다라고 확 여기 끼어들게 되면 이 미묘한 당의 입장이 상당히 그 어떤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표도 당분간은 이 부분에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박지원 그 국민의당 대표는 마구 이 곤란한 상황을 치고 들어와서 왜 가만히 있느냐 막 하고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재인 전 대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침묵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대선 후보로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대선을 생각한다면 네네.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쉽게 사드는 반대한다라고 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아까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어찌 보면 비겁해 보이지만 네네. 그 사드에 대해서 그 명확히 반대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부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공격하는 이런 측면이 당분간 계속되고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러한 자세를 유지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모르겠습니다. 그 뭐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적지 않고 수적으로는 사실은 더민주당 내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다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어떤 결정을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SNS를 자주 활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라도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정책교육관 결국 파면됐다죠, 손수 변호사. 네, 아직 파면된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교육부가 이제 그 파면이 적정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그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면 권고 결정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실제로 교육부가 바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 5급 이상이나 고위 공무원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교육부가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망언을 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고 거기에 더해서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오늘 직위 해제를 하고 동시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중앙징계위원회가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의결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공무원 연금 어떻게 됩니까, 이동희 차장? 예, 최고의 징계 수위인 파면이 결정이 된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본인이 냈던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향후 받아야 될 연금 부분에서도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